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감독기관 설치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그동안 실망만 안겨준 대책이기에 신뢰감이 바닥까지 미끄러진 상황이지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여야 지지율 역전 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집값을 잡아야 하므로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투장 매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증시 거품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코스피도 정고점 2600을 향하여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달러와 금, 은, 유가는 계속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달러와 금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집값 2017년 원상복귀, 이거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대통령 감독기관, 이번에 감독기관 설치한다고 하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일내지 않을까. 자, 이거 영끌하는 모습입니다. 자, 영끌하는 분들 이 자세를 취해서요 심호흡을 하세요. 자, 그럼 영끌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때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나요? 대통령, 부총리, 부동산 특단대책.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자, 통합당에서 떠들어댑니다. 자,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뭘 몰라서 하는 얘기, 그냥 감이 없어.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귀를 의심했다. 국민은 절망하고 있는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세요? 원희룡 제주지사, 자화자찬, 잘못된 현실인식이 들통나버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신문도 안 보고 여론도 안 듣냐? 밤 쌓았나? 무주택자 피를 토하고 있는데 염장 지르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 지금 이게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야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이 말 나올만 합니다. 왜? 지금 4년째 우롱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국민들을. 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래간만에 좀 좋은 발언을 했네요.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향 조정까지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폭등한 게 얼만데. 여러분들 두 땀을 뛰었는데 지금 하향 조정은 당연한 말을 갖다 뭐 입 아프게 또 하고 있어. 그래도 확신을 시켜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뜨거운 현장의 목소리 한번 현장의 목소리로 출동해 볼까요? 강북구 미아동 이공인 대표, 공인중개사 대표가 매물도 안 나오고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이 정도 규제에도 집값 떨어질 기미가 없다. 지금 댓글 보면 그런 댓글도 많습니다. 매물이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자, 강남구 압구정 H공인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주택자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니까 서울 외곽의 아파트 두세 채를 정리해가지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는 분이 있다. 자, 이것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서로 상반된 얘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일 2021년 6월 1일 즉 내년 상반기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4 공급 대책으로 인기지역 공급이 예고되자 패닉 바잉에 나섰던 30대 일부가 청약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즉 이제 영끌에서 매수하지 않고 청약을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다. 자, 지금 시장 흐름은 극과 극으로 치닫는데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유지하고 있지만 꺾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근거 자료를 또 보자고요. 자, 우선 큰 흐름에서 2020년 상반기에 뛰어도 너무 뛰었어요. 보실래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매매가인데 15년에 이만큼 올랐고, 자, 평단가 보면 16년, 17년 그래도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엄청나게 뛰진 않았잖아요. 이 0에서 계속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0의 상승률에서. 자, 계속 지금 위에서 놀고 있죠. 이게 0인데. 그런데 특히 2018년 보세요. 날아가 버렸죠. 그냥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2.14. 지금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2018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이 뛴 게 지금이에요. 작년에도 엄청 뛰었잖아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미친 듯이 뛴 거예요, 집값이. 지금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아파트 현장 방문도 전혀 안 하니까 감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거기 앉혀놓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자, 큰 흐름상에서는 지금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간 흐름으로 보자고요. 한국감정원, 전국, 수도권, 지방 지금 비슷하네요. 저번 주하고 똑같이 지금 처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똑같이 처리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감정원 제끼고요. 자, KB 리브 보세요. 지금 6월 15일자로 계속 모르게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특히 8월 들어서 확 꺾였잖아요, 여기. 이 그래프는 무시 못해요. 이것도 사설기관이잖아요, 더군다나. 부동산 114 보세요. 0.07까지 확 꺾였죠. 자, 이게 언제부터냐? 6월 26일에서 8월 7일. 오르기는 계속 올랐는데 이게 집값은 뛰는데 상승폭은 확 꺾였다. 특히 이번 주 들어와서 더 심하게.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이 자료를 보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야당에서 거품 물 필요까지 없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참 그런 말 할 지금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주 문제 해야지. 다음 볼까요? 자, 부동산 폭등 이유 정부 잘못이 90%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부동산 폭등 이유 정부 잘못이 90%라고 보여져요. 집값 주도 성장을 했다. 뭐 안 잡고 못 잡고가 아니라 오히려 뛰었다 이거예요. 하락 의지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그래놓고 말은 막 잔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쇼를 벌인 거죠. 국민을 상대로. 쓸데없는 대책만 계속 내내온 거예요. 쓸데없는 대책만 3년 동안 내내. 자, 그래서 내성이 길러져서 집값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무능한 담당자를 아직도 장기 집권 그 자리에 앉히고 있어요.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외부 요인 금리 인하 양적 완화로 집값이 뛰었다. 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부분이에요. 부분. 이게 커요. 이게. 집값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잡지 않고 뛰었으니 집값이 올라가죠. 정말 잡아야 할 때, 하락할 때 나몰라라 했으니 날아가죠. 제가 보기에는 집값만 본다면 정권, 글쎄요, 뭐 이건 민주주의니까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집값만 본다면. 자, 집값 안정 아주 쉽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히든카드들 정말로 많이 남았어요. 아주 큰 카드 중에 하나인 임대주택 사업 폐지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 세금 확대인데 누진세가 빠진 점과 그 다음에 양도세는 엄청 세고 실질 보유세는 형편없다는 거. 그거 결국은 효과를 그러니까 못 주죠. 임대주택 사업자도 말 바꾸기 해가지고 다시 또 그 소급 적용도 아닌데 그 표가 아쉬워서 그런지 양보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들이 이거예요. 자, 여기 지금 관역입니다. 10점 만점짜리 관역 뭐냐? 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매매거래 허가제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갭 투자를 제한하면 이거 그냥 투기꾼들 난리 나는 거예요. 외진 투자 제한, 이거 당연한 거 아니면 외진 투자가 갭 투자하지 뭐 거기 가서 실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불로소득 세금 환수 때려버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불로소득 세금 환수 때리려면요 보유세를 엄청 때려야 돼요. 다주택자들. 그거는 정부가 떳떳한 거예요. 근데 나 이해가 안 가. 왜 1주택자들 세금은 거두면서 많이 욕먹을 짓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진짜로 팔라고 기회까지 줬는데 안 팔았잖아요. 얼마나 찔이 나쁩니까? 그럼 매점 매석이고 범죄 행위예요. 그런 사람들은 겨우 뭐 5채씩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찔끔 때리고.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왜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당국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나? 이번에 머리 벗겨진 사람 집도 안 팔고 그냥 떠났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추석 중에서. 참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안 돼요. 자, 617, 710, 84 대책 한번 볼까요? 617 대책은 원래 법인 재건축 대출 규제 이걸 억제한 거였어요. 법인 재건축 대출 규제. 그리고 여기에
규제 지역이 수도권 전체로 확대됐기 때문에 원래 그 이전에 했던 대책보다 훨씬 세요. 다 합친 것만큼 센데도 왜 이렇게 먹히질 않고 집값은 폭등해버렸냐. 이제 알아버렸어요. 국민들이 속마음을. 아, 이 현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구나. 알아버렸다고요. 지들은 안 파는구나, 집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쇼를 하고 있는지. 자, 710 대책 보세요. 다주택 세금 강화. 다주택 마침내 칼 빼들었잖아요. 아쉬운 게 있다면 종부세를 세게 때렸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세금 아까우니까 아마 세게 안 때린 것 같아. 아파트 임대 사업을 폐지시켰어요. 특히 아파트 쪽은. 그런데 또 이걸 또 양보했죠. 일부분은. 84 대책 13만 약 200가구를 추가 공급 대책하겠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그 이후로 통과시켰죠. 이 세 가지 대책이 나란히 나왔어요. 어느 하나 지금 획기적인 대책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정말 획기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이 710 대책은 획기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동안 이상하게 정부가 어떤 불문율로 여겼던 곳을 건드렸잖아요. 불문율로. 그러면 아까 제가 네 가지 말한 것들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훨씬 셉니다. 추가 대책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거래 허가제, 갭투자 제한, 외진 투자 제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종부세, 보유세를 더 세게 때리는 방안. 지금 해당 구간 좌표에서 너무 세금이 낮아요. 말만 지금 세게 때렸다고 종부세 그러는 거지 너무 좌표가 낮다고요.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 2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5억짜리 아파트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찔이 훨씬 나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세금 거의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거는 정말 초딩이 고쳐도 제가 고쳐도 그냥 알겠어. 근데 왜 민주당에서 그런 법을 갖다 통과시켰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바보 천치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매달 규제 추가 선도 아파트 신고가. 자, 매달 규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8월달 수도권 지방광역시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하고요. 9월달 규제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10월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내년 부동산 세금의 반영. 11월달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12월달 전월세 계약갱신 거절 통보 만기 전 1, 2개월로 변경. 정말 이 킬린더라고 했네요. 킬린더. KB 선도 아파트 50지수 아파트 여러분들 신고가 반포자에 보세요. 35억짜리가 41억으로 뛰었어요. 얼마 전에 30억대 밑으로 20억대로 떨어졌던 게 41억으로 간 거야 결국은. 자, 강남구 도곡동 렉슬 26억 원짜리가 31억으로 뛰었어요. 잠실동 리센트 조그마한 거 8억 6천만 원짜리가 11억 5천만 원.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게 뛴 게 지금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 상황에서 좀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가 변동률과 가격대 거래 비중. 여기 보시면 수도권 얼마나 전세가가 0.2, 전국 0.20 다 날아가고 있어요. 다. 그러니 이제 월세로 전환되겠죠.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 대비 거래 비중 보시면 옛날에 2011년 옛날도 아니에요. 9년 전은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4억 원 이하가 무려 90%였어요. 90%. 지금은 4억 원 이하가요. 여러분들 50%밖에 안 돼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제는 4억 없으면 집다운 집 전세도 못 살아요. 여기 뒤로 갈수록 지금 저가 아파트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고가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세 거래 비중이. 서울 전세가율은 53.8%. 자, 16년에 이때 75.1%로 최고치 찍고 쭉 떨어졌죠. 전세가율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갭 투자할 때. 7월달 53.8이라고 지금 이거 KB시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왜 더 올라간 듯하다가 떨어졌을까? 왜 이렇게 떨어진 줄 아세요? 집값이 폭등해서 그래. 집값이 폭등해서 전세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나 폭등해서 당국자들은 알지 모르겠네요. 일본 버블 과정 잘 기억하세요. 그때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127만 원 다 합쳐봤더니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대충 합쳐봤더니 127만 원 정도 돼요. 수도권, 전국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자, 수도권에만
수도권에 127만 호 주택인데 이 아파트 공급 계획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왼쪽 보세요. 일본 부동산 버블 과정하고도 비슷해요. 85년 주요국 엔화 평가 절상 플라자 합의를 했고 86년 금리 2.5 수준으로 인하. 지금은 0%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니까. 내수 확대 정책. 자, 86년에서 90년 도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폭등한 거고 똑같아요. 현재 상황이 자, 일본 90년 폭등했던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자 금리 인상이 이제 올라갔죠. 2.5에서 6.0.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요, 확 바뀔 거예요. 이제 일본 짱 나는 거죠,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경기도 지금 집 남아 돈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1인 가구가 여러분들 30%, 35%나 돼요. 그 사람들은 집 그렇게 좋은 아파트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임대주택도 있기 때문에 집이 거의 실질적으로 지분이 20, 30% 남아 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 빼면 반절이 남는다고 봐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뭐. 자산시장 본격적으로 폭락. 꼭 일본 루트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 과정상에 저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관계 좀 앞에는 생략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에요. 약간 조금. 이게 0인데 꼭대기에서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A로 간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 지금 또 먹히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또 쇼를 하거나. 자, 그런데 확률적으로 좀 꺾였기 때문에 B, 올 겨울에 아마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커요. 나는 이걸 좀 권하고 싶어요. 만약 확실하게 집값이 떨어진다면 계속 관망하다가 D에서 잡으면 돼요. B에서 잡냐, D에서 잡냐는요, 이게 흐름 매주 보면서 잡으면 돼요. 이걸 미리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건 위험한 발상이야. 흑백 논리는. 지속적 관망하면서 계속 떨어지는데 왜 잡아요? 주마다 계속 관망해야지. 그런데 이게 C를 또 올라가려고 하네. 이때 잡아야죠. 그러면. 이때 못 잡았다면. 그러면 안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번처럼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자, 역시나 다를까 집값 안 잡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집값이. 이때 잡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타이밍은 여러 가지죠. 자, 지금 아주 활발 타오르는 이 불, 쇠날하게 빙하기처럼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 대권 주자로 이재명 도지사가 각광을 받는 것은 집값 폭등으로 노이로제에 걸린 국민들의 열망이 이재명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뜨거운 부동산 열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실거주와 투자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유료 상담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재테크 꽉 잡아줘.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